여러분, 혹시 하루아침에 회사 매출의 60%가 날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4시, 식은땀을 흘리며 받은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30년 된 가족 기업의 2대 사장이 된 지 1년 만에 관세 폭탄을 맞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 하지만 바로 그때 3년 전 제가 놓쳐버린 기회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민아, 내 공장 살릴 수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진짜 기회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마진이 절반으로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10년짜리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현실을 오늘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진솔한 경영 현장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새벽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나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 한편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박혀있는 듯 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확인한 메시지는 예상했던 그 내용이었다. 이번 분기 납품량 40% 감축 불가피합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주요 거래처에서 온 통보였다. 나는 성민이다. 36살, 아버지가 30년 전 맨손으로 일궈낸 중소제조업체 한빛정밀의 2대 사장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나로서는 아버지 세대의 구식 경영 방식이 답답하기만 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디지털화, 자동화가 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성민아, 기계가 다 하면 사람 손맛은 어디 가느냐? 그런 아버지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나는 예상보다 빨리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가 이 회사를 현대화시켜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보겠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관세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우리가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들이 해외로 나갈 때 붙는 관세율이 15%에서 25%로 급등했다.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래처들은 냉정했다. 가격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마진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야근 수당부터 삭감해야 했다. 가장 힘든 건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김 과장님을 내보내야 했을 때였다. 20해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었다. 그분이 마지막 날 내게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나는 공장에 혼자 남아 기계들을 바라봤다. 한때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은 이제 반나절도 가동되지 않았다. 쌓여가는 재고와 줄어드는 주문서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이 회사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3년 전 우리 회사를 떠난 이준호였다. 당시 그는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였지만 내가 그의 AI 도입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자 결국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민아, 요즘 회사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힘들어. 나는 자존심을 접고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일 공장에 가도 될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 다음 날 준호는 젊은 개발자 2명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공장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메모했고 기존 장비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성민아, 이 장비들 아직 쓸만해. 여기에 LOT 센서 몇 개만 달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완전히 다른 공장이 될 수 있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만 고집할 필요 없어. 의료기기, 항공우주, 로봇 산업,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분야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남은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박 팀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또 젊은 애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나는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개별 면담을 통해
그들의 불안을 들어주고 새로운 기술이 그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어야 했다. 전환점은 첫 번째 스마트 생산 라인이 가동된 날이었다.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불량률을 예측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자 생산성이 30% 향상됐다. 박 팀장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 나섰다. 의료기기 회사, 드론 제조업체, 심지어 우주항공 부품 업체까지. 처음에는 작은 주문들이었지만 우리의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우리는 흑자로 돌아섰다.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되찾은 그들은 이제 스스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공장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물었다. 준호야, 네가 3년 전에 떠날 때 원망스럽지 않았어? 원망보다는 아쉬웠지. 너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든. 그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벼랑 끝에 서야 진짜 용기가 나오는 법이야. 지금 나는 확신한다. 위기는 단순히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마진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며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눈은 바로 오늘의 위기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마진이 무너져도, 관세가 올라도, 심지어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한빛 정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10년을 내다보는 눈은 바로 오늘의 위기 속에서만 길러진다는 것을요. 준호와 함께 일하며 박 팀장님과 직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거든요. 진짜 기회는 모든 게 무너져 보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이런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